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이 합당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합의를 일단 봤어. 최대한 빨리 합당한다 합의를 봤는데 원유처럼 왜 그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또 틀어. 보는 사람은 겁나 짜증나거든요. 나 좀 챙겨주란 말이에요. 주호영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막 예상했던 것처럼 공수처네 뭐 국고보조금이네 뭐 이런 거 노리지 말고 그렇게 가면 더 망한다는 걸 그래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유철이 합당할 것처럼 어제는 나름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자 빨리 시작하자 했더니 우리 합당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야라고 또 버티고 있어. 그러니까 원유철의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날까지만 버티다가 국고보조금을 받고 나서 합당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는 정말 아무런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호영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주호영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빨리 합당을 하자고 압박을 하는 것이고 원유철은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욕심은 어느 정도 현실적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받는 국고보조금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미래한국당에서. 그 작은 금액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후에 합당을 하게 되면 이제 국고보조금 그 재정 규모가 민주당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호영 입장에서도 굉장히 욕심나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당할게라고 하고 있는데 어정쩡하게 국고보조금 나오는 날 지나고 보면 국고보조금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내 교섭단체들끼리 일단 반을 나눠서 의석수대로 배분해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를 갖고 또 나눠가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합당할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래 합당하나 보다 했는데 질질 끌면서 일단 딜레이 시키고 국고보조금을 받겠다. 딱 그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동물품 때문에 국회 운영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그림자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당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민주당은 모든 명분을 확보했잖아요. 그 선거 때 국민들하고 약속했던 거 다 지켰고 합당 선언했고 합당 실제로 했고 이제 앞으로는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데 180석 의석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절차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뭐 교섭단체에서 뭐 상임위원장 배분하는 거 법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국회 관습에 따르는 거지 관행에 따르는 거지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거든요. 자, 각 상임위별로 투표해. 예. 그냥 김태년 의원이 그렇게 선언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러면 주들 뭐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월급만 받고 앉아 있는 거지. 사실은 그게 법대로예요. 그게 법대로고 그냥 법대로만 하면 민주주의의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합의해서 결정하자 해서 뭐 야당은 어디 상임위원 야당 주고 하는 거고 정확하게 그래? 법대로 하자 하면 투표해서 결정하는 게 맞아요. 투표에 결정하는 게 맞는데 말 그대로 정말로 야수님 말대로 김태년 의원님께 나와가지고 그래 법대로 합시다 하면 끝입니다. 180석은 못할 일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습니다. 원유철 의원이 하는 말이 좀 가짜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를 폐지를 해야 된다. 폐지를 조건으로 지금 민주당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조건을 100가지를 달든 조건을 안 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지금. 너희들은 국회 운영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입김을 좀 이렇게 숟가락이라도 얹으려면 최대한 협조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 근데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 무슨 뭐 조건을 내걸고 요구를 하고 참 짠하다 진짜. 근데 그 조건을 내밀면 그쪽에서 다 들어줄 줄 알고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면 여야를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민주당의 표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신을 못 차리죠. 원유철이 지금. 그 원유철이 또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야 니들 열린민주당하고도 합당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쥐가 왜 그런 걸 관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표현해서 일중대 이중대 뭐 이렇게 위성정당이면 열린민주당도 합당을 해서 니들도 그냥 하나로 만들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거 당장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공식 위성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합치는 데 있어서는 또 진짜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 저쪽 위성정당은 그냥 주체였던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들어와 하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지금 원유철이 저렇게 버팅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건 중에 니들이 열린민주당하고 합당하면
우리도 하는 약간 그런 식의 이상한 찝찝함을 남기는 어그로를 끌더라고. 일단 됐고 주호영이 즉시 합당하자 하니까 원유철이 반응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요 이런 건데 이게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일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 가운데 진중권이 죄송합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의 토론회에 갔습니다. 21대 총선을 말하다 길 잃은 보수 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야 드디어 이제 진중권이 벼랑 끝에 섰군요. 빙고. 진중권 나면 항상 나 미안해 죽겠어 진짜.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마치 이제 제가요 신의 한 수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언 내가 많이- 걔네들한테 유튜브 어떻게 하면 운영 잘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 내가 방송 내에서 수도 없이 많은 정치 컨설팅을 미래통합당한테 해준 적 있죠. 예. 황교안 대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은 거기에 기어 들어간 것. 자기는 그게 보수 정치에 뭐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뭐 조언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그래서 센 말이 나오긴 했어요. 까놓고 말해서 미래통합당은 뇌가 없다, 브레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런 토론에 가는 것 자체가 이쪽에 포지션이 옹색해졌다는 뭐 그런 의미가 더 커진 게 아닌가 싶어요. 옹색해지기도 했지만 진중권 아니 우리 진석사님께서는 어디든지 끼시기 좋아하니까 부르면 갈만하죠 사실. 그 전에도 제 생각에 부르면 갔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되게 눈에 거슬렸던 거 우리 진석사님이 하신 말 중에 되게 눈에 거슬렸던 게 저들이 무너뜨린 거는 공정이다. 공적 이익을 찾고 사적으로 만들며 공화국으로 무너뜨리겠다. 도대체 뭐가 공정이 뭐 어떻게 무너졌다는 거고 공적 이익을 사적 이익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진중권이 비토하고 비난하는 모든 맥락 뒤에는 왜 나를 안 쓰니 이거예요. 왜 나를 대접을 안 해주니? 나는 박사급이야. 석사가 비록 석사학위밖에 없지만 박사 수료를 한 박사급이라고. 그다음 박사학위 따오세요. 근데 지금 거의 그 한 달여 만에 진중권이 나왔어요. 지금 진중권이 제가 아무리 봐도 쓸만한 이야기를 한 번도 없거든요. 이제 수입이 와야 돼. 이 사람들이 연사잖아 이제. 써주세요. 내가 솔루션 주고 초선 의원만 있는 거에 나를 쓰면 내가 니네를 알려줄게. 응? 니네 초선이 반절이냐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아. 지금 세일즈를 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중권 스타일로 보면 저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건 일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뭐 뇌가 없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 소위 말하면 보밍 아웃까지는 아니고 보수가 됐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이쪽에서 불러준 사람이 일단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는 거라니까 나는 보수 쪽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 있잖아.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에 3당 합당하면서 호랑이 잡기에 호랑이굴로 들어간다는 논리를 폈었단 말이죠. 그거랑 유사한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는 이쪽에서 알아준 사람이 없고 그렇죠. 저쪽에 알아준 사람이 있으면 결국에는 또 중요 직책 하나 맡다가 보면 보수 정치인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칠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을 신랄하게 까긴 했지. 뇌가 없다, 브레인이 없다고 말하지만 거기다가 양비론 쪽으로 조국 장관 관련해 가지고 요거를 또 아까 그 정변 이야기한 것처럼 공적 이익을 자꾸 사적으로 만들며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도 환자예요 지금 보면. 대한민국 어디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정말 환자인지 그 환자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현실이 너무 환자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환자가 하는 이야기가 또 정말 약처럼 쓴소리를 제대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민감해졌는데 통합당은 그게 왜 잘못됐는지 모른다. 사회과학 윤리의식의 현대성을 회복해야 한다. 맨날 막말하고 욕하는 것을 야당 역할로 알고 착각했다.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이걸 통합당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요번은 자취하더라도 이해 못한다.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자, 어떻게 진중권 드디어 이제 저쪽에 한 발 담궜어요. 어떻게 표현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고. 난 지식인과 양심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심 있는 사람은 설사 조국 장관을 비판했더라도 최소한 진중권이 양심이 있다면요. 재판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자기가 주장했던 게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조국 장관의 가족은 무슨 악의 화신처럼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예 외면하고 안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사람 안 불러주니까 저쪽에 가가지고 이제 무슨 뭐
그 새치혈을 놀리고 있는데 나는 진짜 뱀 같은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유튜브 방송을 잘못해가지고 엄청 바가지로 욕을 처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유명해져가지고 미래한국당에서 세미나 할 때 한번 불러요. 나름 정치 많은 놈이네 싶어가지고 그 순간 내 생명은 끝납니다.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가면 안 되는 그런 거죠. 거라고 그 내 생명은 끝나는 건 농담처럼 입당한다 얘기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거든. 가서 쓴소리 한다고 바뀔 놈들도 아니에요. 뇌가 있네 없네 말하는 것도 웃긴 거고 어때 그 양심은 없는 그냥 지식인인 양 했던 자의 말로를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강연자로 갔어요. 강연자로 가면은 돈을 받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어떤 수익이나 직업적으로 간 거지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해서 그 논리를 필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진중권을 지금까지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기본 태도가 이 사람 뭔가 이상했다고. 여기까지.